28일 정기 토익 기출문제 변형 문제로 파트 5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빨리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 시험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빨리빨리 답안을 골라주시면 좋겠고 안 보신 분들은 좀 문제를 보면서 요게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는 A, B, C, D를 보니까 인칭대명사의 경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블랭크 뒤쪽에 ordered라는 주문했다의 과거 동사가 나왔습니다. 과거 동사 앞쪽에 해당하는 블랭크 자리니까 주어 자리가 되겠네요. 그죠? 주어 자리가 될 터인데 보기 중에서 your 같은 경우는 당신의라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를 수반해야 됩니다. 따라서 A번은 탈락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주문했다라는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까 A번 탈락이고 yours는 가능하죠. 너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인데 소유 대명사 너의 것도 앞쪽에 나오는 주어 자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소유 대명사가 주격 자리로 출제를 간혹 가다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yours도 주어 자리 가능하기 때문에 남겨둘게요. 자, C번에 yourself, oneself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또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 뒤쪽에 나올 수 있는 부사의 강조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목적어라든지 부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제기대명사의 oneself는 앞쪽에 주어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C번은 탈락이고 D번은 다들 아시죠? 당연히 주어 자리 가능합니다. 정답 후보로 보면 yours냐 you냐의 어떤 주격 차이 주격이 될 수 있는 B번과 D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해석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please be advised 대절 나오죠. 그래서 대절 이하를 조금 눈여겨봐 주세요 라는 뉘앙스로 나온 것이에요. 명심해 주세요 라는 것인데, 자, 우리의 겨울 카탈로그로부터 당신이 주문한 책자는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관계를 갖다가 명심해 주세요 라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당신이 주문했다가 맞으니까 정답은 바로 무엇이 된다? 유가 되겠네요.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 제가 정리했던 포인트죠. BPP2의 형태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적중했어요. 제가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아셨다면 마킹하고 내리는 1.5초 문제도 안 돼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문법 공식 노트 자료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어서 BPP2의 형태로 바뀌는 포인트, 이거 다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암기. 싫은데요. 이거 하지 말고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는데 떴습니다. 이렇게. 그죠? 투부정사 하라는 지시를 받다. be instructed 투부정사 그대로 출제했어요. 제가 여기에 박스 친 거는 기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포인트 그대로 출제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었죠. be instructed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다라는 뉘앙스로 그대로 출몰되었고, 이게 보기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답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기출 데이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be instructed 투부정사 사용하라고 지시를 받다. 누가? 직원들이요. 우리의 그 기계가, 그죠? 기계가 고쳐질 때까지, 수리될 때까지 해당하는 복사기를 사용할 것을 지시받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 B번이 되겠네요. 자, 10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초 마킹 내려 다음 문제 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문제에서 봤을 때. 그죠? 물론 요것을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딱 문법 문제다 파악하시고 야 요거 다 A, B, C, D가 동사네. 그러면 앞쪽에 나온 주어를 살펴보자 라고 해서 The renovation이라는 보수 수리공사라는 주어가 명사죠. 당연히 명사인데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동사에다가 s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번은 스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번은 탈락이고 정답 후보는 우선 B번과 C번, D번인데 스위치는 다 통과죠. 그죠? 단수 취급하니까 has 맞고 is 맞고 현재 동사에 s 붙인 거 맞습니다. 근데 블랭크 뒤쪽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투부정사로 이루어진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수동태로 간다라고 해서 정답 D번 이렇게 마킹해 주셔도 좋습니다. 동사의 3단 원칙으로 풀어주셔도 좋지만 제가 두 번째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두 번째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킹하고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방법이 있다? 암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냥 암기하면 D번이다. 그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 데이터는요. 95% 그대로 계속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스케줄 포인트 갈게요. on 스케줄, 예정대로, ahead of 스케줄, 사전에 미리, behind 스케줄, 늦은, 예정보다 늦게란 뉘앙스가 있겠고요.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be scheduled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기로 임시적으로 예정되었다. 임시적으로라는 tentatively를 마킹하는 문제도 나왔거든요. 요거 외워주세요. be scheduled to 부정사, 그래서 to 부정사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는 be scheduled 뒤쪽에 for 채워주는 포인트로도 출제했습니다. 시점 기간 다 쓰이면서 뭐뭐로 예정되었다,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요, a scheduling conflict는 일정이 겹치다라는 뉘앙스의 명사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와 어울립니다. 계속 나옵니다. 암기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be scheduled to 부정사의 형태를 알았다. 그러면 be scheduled to 부정사 하기로 예정되었다라는 뉘앙스 그냥 D번 찍고 넘어가겠죠. 수태시제 필요 없이. 이게 좋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답 B. be scheduled to도 be scheduled for. 반드시 요 두 개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마킹 내려잖아. 그죠? 해석 들어가 볼까요? 호텔 메인 로비에 관련된 로비의 레노베이션의 수리 보수 공사가 9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정답 D번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가보도록 하죠. 자, 10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뒤쪽에 트레이닝 코스라는 수업 강좌가 나오죠. 이 수업 강좌라는 이 명사 덩어리, 묶어서 명사 덩어리인데 이 명사 덩어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를 골라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D번은요,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서 D번은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도록 하겠고, 자, 우선 A번도 분사는 가능하죠. 근데 뜻이 뭐야? 소개되어진 또는 도입된 이라는 뜻을 가진 포인트이기 때문에 A번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고요. B번도 마찬가지로 능동의 분사, 현재 분사인데 뭐뭇을 소개해주는 또는 도입하는 이라는 개념이니까 여기서도 A번과 B번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C번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소개의, 서두의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트레이닝 코스라는 명사, 강좌라는 명사와 함께 쓰면 인문 강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터 박이라는 사람은 인문 강좌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예요. 따라서 정답 원론적인 형용사,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C번 이렇게 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5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고요. 앞쪽에 전치사 in이 나왔고요. 부스팅에서 동명사의 ing가 나왔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는 품사적으로 명사 security. 정답 C번 처리하겠습니다. 틀린 사람 없겠죠? 이런 것들. 그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번 파트 5, 6는 여러분들 다 맞춰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기회인데,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많지는 않아요. 10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선 해석 문제인데 A번 identification이면 신분이라든지 신분 확인, 신분증을 나타내고요. 핸드북 같은 경우는 안내책자, 락커는 말 그대로 아시죠? 우선 해석 가볼게요. 인턴들은요, 받을 것입니다. 사본을 받을 것이래. 직원 블랭크의 사본을 어디에서? 오리엔테이션 세션에서 받을 것이래.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세션, 그죠? 오리엔테이션에서 직원 블랭크의 사본을 받을 것이다. 직원 안내책자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핸드북, 비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7번 넘어가도록 하죠. 어, 107번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 플러스 pp가 나왔습니다. 현재 완료 사이에 블랭크 사이가 떨어지면 traditionally,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라는 부사 정답 C번 이렇게 마킹하는 문제죠. 문법 공식 노트 자료에서 현재 완료, 수동태, 부사의 위치라고 치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부사의 위치는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케이스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사이의 부사 문제. 바로 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처럼님께서 나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토익 접을까? 라고 하는데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인생이니까. 자, 10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 B, C, D로 보니까 문법 문제입니다. 블랭크 뒤쪽에 가이드라인즈가 나와요. 안내책자. 그러면 안내책자의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원론적인 형용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ecific, 그죠? 구체적인이라는 원론적인 형용사인 정답 B번 이렇게 처리하겠고요. 그녀는 그런 구체적인 안내 지침 사항들을 제공했습니다. 라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10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어주셔도 됩니다. 인생이란 게 맨날 힘든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놀아도 괜찮아요. 노는 사람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혜택 받는 세상. 그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죠?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 10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번 같은 경우는 우선 보시면요. 소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네요. 우선 한 가지 정도는 소거할 수 있겠는데, 우선 다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우선 has been installed라는 동사 덩어리. 그죠? 요게 동사가 되겠고요. is라는 비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 두 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접속사를 골라주는 문제인데, A, B, C, D번 다 접속사의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위치는 우선 제가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는 두 가지 용례로 일반적으로 출제하죠. 가장 많이 빈출되는 게 뭐예요? 사물을 선행사로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나오던지 또는 타동사 뒤에 명사절 접속사로 위치를 채워주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절이 무슨 절이 와야 돼요? 원칙적으로 불완전절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주어 비동사 뒤쪽에 operational이라는 가동되는, 그죠? 운영되어지는 이라는 포인트에 보호까지 있는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불완전절을 취급하는 위치는 우선 탈락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B번
와, 등기접사의 벗과 그리고 웨더는 명사절과 부사절 다 있는데요. 상관없이 그대로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후보는 B번과 C번과 D번 중에서 축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번은 소거했습니다. 아까 전에. 자, 그러면 해석 문제인데요. 새로운 컴퓨터 서버는요. has been installed,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동되지는 않습니다라는 포인트죠. 그래서 앞쪽의 절과 뒤쪽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벗으로 연결되어 줘야 됩니다. 정답은 B번이 되겠네요. 자, 1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번 보건 문제입니다. 자, 110번 문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110번의 가장 큰 포인트. 이거 알면 마킹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요거 알면. 그렇죠. 사람 목적어죠. 자, 블랭크 뒤쪽에 그의 스태프 직원들이라는 명사가 사람 명사입니다. 즉 사람 목적으로 수반할 수 있는 기출 토익 데이터에서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안 외웠어요? 그러면은 네가 안 한 거고. 그죠? 자, 사람 목적어 제가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명령은 안 할게요. 제가 뭐라고 명령하겠습니까? 그죠? 할 사람만 하세요. 아시겠죠? 할 사람만 하세요. 사람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동사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네요. assure. 그죠? tell, convince, award, notify, inform, remind, advise, assure, brief, apprise, instruct는 토익이 정말 사랑하는 단어인데요. 사람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동사로 출제합니다. assure 그대로 나왔어요. 바로 마킹 내려. 그죠? 어머 그냥 그죠? 주는 문제지. 안 그래요? 외웠다면 주는 문제. 나 몰랐다. 안 외웠다. 그러면 계속 해석해보고 시간 뺏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B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 들어갑니다. 자, 미스터 김이라는 이 남자 사람은 확신시키다의 개념이에요.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의 개념이거든요. 확신시켰습니다. 그의 직원들에게 대절 이하를 확신시켰습니다. 자, 그 합병은 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그런 사실관계를 갖다가, 그렇죠? 그런 관계, 그런 어떤 사실을 갖다가 그의 직원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해줄 것이라고, 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정답 B. 111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 1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쪽에 serve as는 뜻이 뭐라 그랬죠? 세 가지 외우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채팅창에 세 가지 좀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외우라고 했던 포인트, 그죠? 세 가지. 더 나아가서는 네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암기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serve as, work as, act as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function as. 그죠? 뭐뭐로서의 역할 하다, 뭐뭐로서 근무하다 라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어휘 노트에 정리해드렸어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물류 관련된 매니저의 직책이 나왔어요. 이 매니저라는 명사 컴마 찍히고 다시 명사의 덩어리가 나왔다면 해당하는 명사와 매니저 직급과는 동격 관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포지션이 되겠네요. 직책이니까. 그죠? 정답 B번이고, 해석해드린다면 그녀가 지난 4년 동안에 차지하고 있던 그 직책이 이 매니저 직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급을 이 남자 사람이 이 매니저로서 기능합니다. 역할합니다. 근무합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정답 B번이 되겠고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위치란 뉘앙스고, 디스크립션, 설명, 묘사.
그렇죠? 그리고 D번은 재량이라는 뉘앙스가 되겠네요. 112번 가보도록 하죠. 자, 112번 문제도 전형적인 3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뒤쪽에 디스플레이라는 전시라는 명사죠.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로 원론적인 형용사 리마커블이 정답이 됐던 포인트입니다. 리마커블은 뜻이 뭐죠? 현저한, 눈에 잘 띄는 이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정답 B 1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블랭크 뒤쪽에 건축 하청업자라는 명사 덩어리가 나왔어요. 더 낀 명사 덩어리 앞쪽에 해당하는 블랭크가 나왔다면 보기 중에서 전치사가 나와야 될 터인데, 자, A번, B번, C번, D번은 다 전치사의 품사는 있어요. 그렇죠? according to는 뜻이 뭐예요?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 되겠고요. next to는 뭐뭐의 옆에 라는 전치사,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out of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뭐뭐 중의, 밖으로 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서 마킹해 줘야 되는데, 건설 또는 건축 하청업자에 따르면 그 오피스의 레노베이션, 수리 보수 공사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수천 달러가 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뭐뭐에 따라 라는 뉘앙스,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가 되겠네요. 정답 A. 1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파클링님께서 먼저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면 영원히 블랙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한 번 더 해보세요. 스파클링님. 네. 죄송할 건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사실관계로 그냥 날려드립니다. 네. 장난치지 마세요. 공부할 때는. 자, 1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선 D번 하신 분들도 있겠고, 그죠? 대부분 D번 하셨는데, 앞쪽에 위가 나왔고, B동사가 나왔어요. B동사 뒤쪽에 블랭크가 나오면은 토익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와 동격일 때, I'm a student 할 수 있죠? 나는 학생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나와 학생은 동격이죠. 그때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도 나오고 현재 분사의 ing도 나올 수 있고 과거 분사 pp도 나올 수 있고 원론적인 형용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A번은 탈락이야.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동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A번은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B번도 요것만 보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extension이라는 연장을 갖다가 넣어버리게 되면 우리 자체가 연장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 자체가 extension, 그 내선번호라는 뉘앙스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해석 자체가 안 되죠. 구조 파악이. 그죠? 그래서 B번은 탈락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분사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정답 부분은 C번과 D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예요? invitation. 초대장이 되겠죠. 이 초대장이라는 명사를 나왔습니다.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태로 이루어지는 extending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D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 형태의 ing의 형태로 능동태의 동사 골라주는 D번. 그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요거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extending on invitation이 해석 어떻게 할까요? 깜짝 문제. 제가 근데 토익에서 정리해 드렸어요.
그렇죠. 귀신 꿈꿨던님께서 초대장을 제공한다. 기가 막힌 포인트로 박수 짝짝짝. 초보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어는 동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장을 늘려야! 어머 이상해. 그죠? 연장해요. 이상해. 이상해. 초대장을 막 늘려? 이상해. 그죠? 이상해요. 자, 익스텐드는요, 토익에서 이렇게 출제됐을 때 해석까지도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요거는 문법 문제로 쉽게 나왔지만 파트 7에서 혹시나 이런 형태로 지문이 깔리면 여러분들 해석을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해주셔야 돼요. 아름답게 해석 못하는 구문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렵게 느껴집니다. 파트 7이.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채워주시게 되면 파트 7도 날아갑니다. 날라가. 자기가 알았던 구분이 계속 눈에 보여. 지문에. 그런데 초보자들의 특징은 파트 7 딱 갖다 주면 지문 자체가 길죠. 읽기가 싫어해. 무서워. 두려워. 두려워. 나 해석 못할 것 같아. 두려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석을 안 해버릇해서 그래요. 파트 5, 6를 공부를 갖다가 하실 때에도 이런 거 챙겨 두시면서 하면 파트 7의 연결고리가 다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익스텐드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장하다의 뉘앙스가 있어요. 이건 다들 아시죠? 근데요, 두 번째는 감정 따위를 베풀다, 표출하다가 있겠고요. 전하다, 제공하다의 뉘앙스로 기브라든지 오퍼가 있습니다. 토익에서 익스텐드 연장하다의 개념으로 나온다면 해당하는 목적어가 데드라인, 그죠? 마감 기한을 연장시키다. subscription, 구독 기한을 연장시키다. operating hours, 그죠? 그래서 운영 시간을, 영업 시간이에요. 영업 시간을 연장하다. warranty, 보증 기간을 연장시키다 라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감사함이라든지 사과를 갖다가 투 사람 이하에게 표출하다 라는 뉘앙스가 있겠고,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죠? extend 뒤쪽으로 invitations, 초대장을 보내다, 제공하다의 개념, 그리고 extension으로 쓰이면 명사로 연장이란 뜻도 있고 전화의 내선 번호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5번 가보도록 하죠. 빨리 갑시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지고. 자, 115번. 자, 115번 가보도록 할게요. between A and B 구조 정답 A. between 뒤쪽에 복수명사 수반하거나 A and B 구조 가능하죠. A와 B 사이에서라는 뉘앙스가 되겠고요. 해석 들어간다면 경제학자들은 predict 대절 이하를 예상합니다. 예견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지출은요 증가될 것이라고 10에서 15% 정도 사이 그 정도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예견합니다. 자, 1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죠. 앞쪽에 관사 더가 나왔어요. 블랭크 있고 오브의 전치사로 막혔다. 즉 해당하는 블랭크 자리는 명사 자리 allocation, 할당이란 뉘앙스죠. 그래서 해당하는 자금의 할당이 시의회에 의해서 승인되었습니다. 정답 D. 1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너무 파트 5 같은 경우 너무나 쉬워가지고 만점자가 굉장히 쏟아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17번 가보도록 하죠. 귀신 꿈꿨던 님께서 나 이거 해석이 안 되던데. 기본서 다시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익스텐드는 잘했는데 문장 구조를 볼 줄 모른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이때 구문, 의미상의 주어 이런 포인트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이 구문을 봐도 나 해석이 안 되던데. 귀찮죠? 문법책 보기 힘들죠? 짜증나죠?
그럴 때는 동네형 토익 문법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보기 싫은가요? 그러면 계속 그냥 해석을 계속 뭐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농담이 되겠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해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익 900인님께서 항상 보호장비를 직원들이 착용하는 것이 회사의 필수 조건이다. 야, 잘해 주셨어. 예, 잘해 주셨는데 기식님 같은 경우가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알려드릴게요. 이 117번 문제는요. 복합명사 문제야. 복합명사 문제는 ABCD를 보면 문법 문제 같잖아. 하지만 해석이라든지 구조 파악이 함께 되어져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포인트죠. 왜냐? 이것만 가지고 마킹을 못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명사가 나왔다면 이 해당하는 블랭크, 이게 완전한 문장이면 부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어요. 후치 형용사, 컴퍼니를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후치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전면구도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도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도 나올 수 있고, 명사 플러스 명사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풀어요,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식님 잘 들어주세요. 앞쪽에 for employees 나왔죠? 이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투부정사 앞쪽에 쓰이는 것을 for 명사의 덩어리 자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명칭이 왜 붙어졌냐면 해석이 마치 이 for 명사군을 주어처럼 생각하고 해석했을 때 깔끔해서 말 그대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 거야. 앞쪽에 나온 it은 가짜 주어라고 보시면 편해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주어라고 보시면 돼. 해석할 때는. 그러면 직원들이 at all times, 그죠? 항상 시각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회사의 블랭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원들이 항상 시각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회사 필수 조건, 요구 조건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복합명사로 D번 처리되는 문제 1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번과 4번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죠? 예, 3번과 4번으로 이제 채팅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우선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이런 것들을 헷갈려 주시는 분들이 이제 독해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야.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 또는 토익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신 게 느껴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우선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모든 들어오는 패키지의 소포는요, 반드시 프런트 데스크로 보내져야 됩니다. 배송되어지고 보내져야 된다는 뉘앙스로 delivered, 그죠? 정답 C번이 됩니다. 정답은 C번인데 우선 A번의 handle이라는 것은 처리하다, 다루어지다라는 개념이니까 A번은 문맥이 어색하고, respond는 자동사지 않습니까? 자동사는 원칙적으로 수동태로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B번 탈락인데, 아까 전에 D번 하신 분들이 있어. D번은 그래, 헷갈릴 수 있다고 봐. 이렇게 해석하신 거야. 모든 패키지의 소포들은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돼. 프런트 데스크에서 패키지 확인되어져야 되잖아요. 선생님 되는데 나 D번. 이런 족밥 뉘앙스로 아직까지도 토익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움, 그죠? 체크 확인되어져야 되잖아. 프런트 데스크에서 나 소포 오면은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도 있잖아. 한국말로는 되잖아요. 아니, 프론트 데스크에서 소포 오면 확인해야지. 확인할 수 있잖아. 막 우겨 막. D번 되잖아. 토익 역 같아 막 이러면서. 네가 공부 안 한 거예요. 자, 우선 왜 딜리버가 되냐면, 딜리버는요, 말 그대로 동사인데요. 동작에 관련된 개념이잖아. 잘 보세요. 전송되거나, 그죠? 배송되거나, 여기서 중요한 게 to의 전치사야. 방향성 전치사죠. 우리가 한국말로 to는 어떻게 해석해요? to.
뭐뭐에게 뭐뭐으로라고 얘기하죠. 방향성 전치사야. 한 가지로 표시하면 화살표야. 화살표. to는 화살표라고 보시면 돼. 오른쪽에 화살표라고 보면 감각이 딱 와요. 그러면 소포가 이동하는 거야. 어디로? 프론트 데스크로. to의 전치사가 느낌이 화살표야. 그러면 패키지의 소포가 모든 소포가 프론트 데스크로 이동되는 거야. to의 전치사니까. 그러니까 딜리버가 깔끔하지. 배송되어지다. 전송되어지다. 이쪽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뉘앙스야. 정답은 C인데 체크는 어떤 동사와 어떤 전치사와 함께 쓰이냐면 토익 출제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많이 써. check A for B. check A for B. 그죠? for의 전치사와 잘 어울린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맞겠습니다. 11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3초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우선 보시면 요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주어. 그리고 수동태로 이루어진 동사. 자, 쏘는요, 부사야. 이거 없다고 쳐야 되겠죠? 날려버려.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요게 주어가 나왔겠고요. 수동태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블랭크면 부사 문제, skillfully가 되겠습니다. 능숙하게라는 뉘앙스. 좋습니다. 1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선 비동사 뒤쪽에 블랭크 나왔죠. 물론 명사도 가능하지만 이 복구라든지 회복이 자체가 데이터와 동격은 안 되죠. 그래서 명사는 B번은 제거합니다. 그리고 retrieve의 동사도 다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동사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본사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B 블랭크 뒤쪽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수동태로 간다. 정답 A. 12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1번. 요거는 마킹도 잘 해주시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검토할 것입니다. 자, 해외에서 사업하는 거에 관련된 benefit, 이점인데 블랭크한 이점은 검토한대. 그러면 포텐셜이 되겠죠. 잠재적인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점, 득이 되는 이점을 검토할 것입니다. 라는 포인트로 정답 D번 처리할게요. 자, 그런데 추가적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풀고 채점하고 대충 해설지 보고 고개 끄덕거리고 가면 안 올라요. 점수 잘. 단기간에 팍팍 올라가는 애들은 꼼꼼하게 봅니다. 귀찮더라도. 이게 문제 풀고 채점하고 꼼꼼하게 리뷰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짜증나는 작업입니다. 저도 공부해봐서 알지만 짜증나. 근데 희한하게 짜증나는 거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질린 것 같아. 그죠? 단어를 찾아봐도 그냥 1대1 형식으로 capable, 유능한 명사.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짜증은 나는데 영영사전 한번 검색해보는 거지. 예문 한 20개 한번 봐. 진짜 짜증나! 근데 이거를 갖다가 습관화하면은 날라댕깁니다. 뉘앙스가 감각적으로 이거 이상해! 막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그게 안 하시죠. 제가 얘기해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네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21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시면 capable은 토익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capable 뒤쪽에 명사 나오면 여러분들 초보자는 be capable of ing예요. 이것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뉘앙스로도 출제하지만 capable 뒤쪽에 명사 나올 땐 사람 명사와 어울립니다. 자, capable 포인트 갈게요. 이렇게 꼼꼼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capable 포인트.
물론 여러분들 요거는 다들 아실 거야. be capable of ing, 그죠? ing 할 능력이 있다. 예문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자, capable 뒤쪽에 이렇게 유능한, 능력 있는 이라는 포인트로 출제하고요. 이게 형용사인데 그 뒤에 명사 당연히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유능한 교사이다 라고 했을 때 teacher라는 사람명사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명사 이렇게 어울립니다. 토익 출제 포인트가 사람명사와 어울려서 출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A번은 해석으로도 이상하고 문법적으로도 토익 포인트에서 A번 삭제하시면 돼요. motivated도 마찬가지야. 동기부여된 사물보다는 동기부여된 자극된 사람이야. 이렇게 출제한다고. benefit과 이상에 어울리지 않아. 아시겠죠? 사람명사를 수반하는 포인트의 형용사 기억하세요? 어휘노트에서 정리해드렸는데 암기하기 싫죠? educated, trained, experienced, qualified, talented, skilled, proficient, accomplished, 그죠? motivated, dedicated, 그죠? 사람 명사. 의욕이 있는, 동기부여된, 자극된 그런 사람 명사. 이렇게 어울려요. 그죠? 많이 보시면 이상한 거야. 그냥 이걸 봤을 때 느낌이 그냥 이상해.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dependent는 뜻이 뭐예요? 물론 수거적인 포인트로 뭐뭐에 의존하다는 be dependent on으로도 쓰이지만 의존적인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의존적인 혜택은 이상하죠. 잠재적인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점을 검토할 것이다가 깔끔하니까 포텐셜 정답 D번 처리할게요. 좋습니다. 12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랭크 뒤쪽에요. merchandise라는 주어 나왔고요. has left라는 동사 나왔어요.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 앞쪽에 해당하는 블랭크가 떴기 때문에 절을 이어줄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를 골라주는 문제예요. 자, from은 뭐뭐로부터의 전치사가 되겠고 of은 전치사 부사. 그죠? 접속사가 없어. A번과 C번은 탈락이야. D번 외에는 뭐뭐 할 때의 부사절 접속사가 가능해요. 근데 우선 B번도 가능은 해. 어떻게 나올 때?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가정법 도치구문. 물론 should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if가 생략되면서 주어 조동사가 바뀌는 가정법 도치구문으로 나올 수 있긴 해.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만약에 should가 나온다고 해봐. 그러면 should 주어 바로 동사 원형 나와야 돼. has 동사 원형 아니잖아요. 그래서 B번도 탈락이야. 그러면 그냥 문법적으로 D번 해석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됩니다. 12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3번 벙벙님께서 3에다가 틀린가? 3에다가 틀린가? 그럴 수 있어요. 자, 123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A번은 적절한, effective, 효율적인, 효과적인, careful, 신중한, 주의 깊은, sensitive, 그죠? sensitive, 그죠? 민감한, 세심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선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ature가 나오는데 nature는 속성이라든지 특성, 어떤 사항들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due to 전치사죠. 뭐뭐 때문에. 그러면 B라는 특정 회사와의 합병에 관련된 블랭크한 속성, 블랭크한 특성 때문에 세부 사항들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사항들인데 정답은 무엇이 되겠다? sensitive, 민감한 사안들의 문제 때문에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sensitive의 어떤 민감한이란 뉘앙스, 민감한 어떤 속성, 특성 때문에 라는 뉘앙스로 정답 D번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C번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해석을 한 거지. careful. 선생님, 저는 careful이에요. 잘
봐요, 선생님. 해석 나 할 수 있어! 잘 봐! 선생님. 뭐죠? 합병이잖아요. 그럼 특정 HF라는 회사와의 합병에 관련된 신중한 특성, 주의 깊은 특성, 이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신중한 특성 때문에 세부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중한이란 뉘앙스죠. 왠지 감각으로 될 것 같아, 그죠? careful은 그 뒤에 명사 수반할 때 사람 명사와 어울립니다. C번은 그냥 탈락이야. 이 포인트를 알면 감각적으로 조금 헷갈려. 막 긴장되잖아. 시험 볼 때. 야, C번도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래도 그냥 탈락. 이게 좋은 거야. 탈락. 이건 될 것 같아도 난 이런 문법적인 포인트를 알고 있어. 그냥 탈락이야. 그냥 D번이야. 헷갈려도. 이게 정답률을 높이는 거예요. 시험용어는. 아시겠죠? 좋습니다. 정답 D. 124번 가보도록 하죠. 자, 12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겨울호박이 나와요. 이게 주어가. 겨울호박이 1년 내내 이용 가능하대. 그죠? previously는 이전에라는 뉘앙스로 과거 시제의 동사와 함께 어울리니까 탈락이고 briefly는 두 가지 외우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brief. 형용사로 쓸 땐 brief, ly가 낀 부사로 쓸 때는 briefly는 뜻이 뭐라고요? 두 가지 외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잠시 동안의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간략하게 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잠시 동안의 요 두 개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B번은 문맥상 탈락이겠고요. 일반적으로라는 정답 C번이 맞겠죠. 일반적으로 1년 내내 이용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고 exactly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라는 것이니까 문맥이 어색합니다. 정답 C. 자, 12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125번 문제는 리포트라는 보고서라는 명사 덩어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 명사 덩어리 앞쪽에 해당하는 블랭크가 나왔어요. 그죠? 이 콤마까지 보시면 절이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럼 명사의 덩어리가 나왔다니까 보기 중에서는 전치사를 골라줘야죠. 그죠? 명사를 바로 수반할 수 있는 거. 자, even if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절 접수하니까 그 뒤에 절이 나와야 돼요. A번 탈락이고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란 전치사 남겨둘게요. 자, although 부사절 접사죠. 그 뒤에 주어 동사라든지 PP의 분사구문으로 주로 출제합니다. D번 탈락이고 analyst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전치사는 B번밖에 없었죠. 해석 필요 없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1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니까 applications가 나왔어요. 자, 지원 신청서인데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 applications 지원 신청서는요 남겨질 것입니다. 파일 처리로 남겨질 거대. 그죠? 보관 처리된다라는 것이죠. 1년의 기간 동안이라는 포인트로 피어리어드, 그죠?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캘린더 같은 경우는 이제 달력이라는 뉘앙스가 되겠고요. 일정이라는 뉘앙스. 밸류 같은 경우는 같이, 세션은 여러분들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는데 이 세션 자체가 토익에서는 단독으로 명사 이렇게는 출제하지는 않은 공식이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영영사전 찾아보시면 느낌이 좀 나올 텐데 세션은 특정 활동에 관련된 기간을 뜻해요. 토익에서 만약에 출제하면 트레이닝 세션 훈련 기간 뭐 이런 식으로는 출제될 수는 있는데 이게 단독으로는 답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뉘앙스가 특정 활동에 관련된 그런 기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1년의 기간이라는 포인트로 피어리어드 정답 B번 처리할게요. 좋습니다. 자, 1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by ing죠. by ing 전치사 by 뒤쪽에 ing 뭐뭇을 함으로써라는 뉘앙스 정답 바로 B. 이거 틀려주신 분들 없겠죠? 자, 토익 문법 공식 노트 자료. 그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두로 많이 설명하는데 다 있습니다. ing 수반하는 필수 패턴, after ing, when ing, while ing, before ing.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by ing, 그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ing 정말 출제합니다. 뭐뭇을 함으로써 정답 B 128번 넘어갑니다. 그죠? 이게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 때 이제 잘 나가는 강사들 보고 솔직히 속으로 깠어요. 야, 저것도 강사라고. 야, 저 새끼 왜 이렇게 못 가르치냐? 내가 하면은 기깔 막히게 훨씬 잘 가르치겠다. 내가 수험생 때 그랬거든? 내 방송 딱 키고 이제 여러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에 딱 켰어. 안 돼. 설명하는 게 워낙에 어렵습니다. 그죠?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달라요. 그때 느꼈어요. 자, 1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뒤쪽에 팀이라는 명사 나왔어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로 형용사가 될 수 있는가? 크리에이티브. 그죠? 창조적인 팀이 되겠네요. 정답 D. 1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가장 큰 포인트의 명사죠. capacity, 그죠? 이 capacity는 뜻이 뭐예요? 수용 능력이란 뉘앙스예요. 또는 수용량. 수용량과 어울리는 목적어. 이 수용량이라는 목적어와 어울리는 동사. 수용량은 어떻게 할까요? maximize, 그죠? 최대화 시키겠지. 정답은 A번이고 B번 specialize는 자동사로 출제해요. 그래서 전치사 in과 출제 많이 하죠. specialize in, 뭐뭇을 전문으로 하다. summarize는 요약하다라는 뉘앙스고 visualize 같은 경우는 시각화하다는 뉘앙스예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A번, maximize, 그죠? 최대화 시키다. 13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0번 문제도 스태프의 직원들은요,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자, work라는 여기서 물론 타동사도 있는데 여기서 자동사로 쓰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기가 다 전치사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슈퍼바이저, 관리 감독관, 감독자와 함께 일해야 됩니다. 라는 뉘앙스죠. 뭐뭐 함께 라는 포인트로 정답 with 채워주는 문제. 그죠? 근데 with가 뜻이 뭐뭐와 함께라는 뉘앙스도 있고 뭐뭐로라는 뉘앙스도 있고 뭐뭐 하면서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동시다발적인 부대 상황일 경우에 또는 뭐뭐 때문에라는 뉘앙스의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장 서두에 주로 쓰이면서 그거 이제 어휘 노트에 제가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그거 암기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급 포인트. 초보자들은 몰라가지고 틀리는 문제는 그대들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출제하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가벼운 문제로 뭐뭐 함께라는 뉘앙스. 그죠? 토워드는 요거 투예요. 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방향성 전치사. 이것도 화살표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자, from은 뭐뭐로부터 by는 굉장히 뜻이 많아요. 주어, BPP, by, 행위자 나오면 주어는 행위자에 의해서 당해지는 그런 수동적인 어떤 개념으로도 쓰이고요. 행위자 나올 경우에 그리고 by 뒤쪽에 수단, 방법이 나올 수도 있죠. 관사 없이. 또는 by가 장소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next to와 똑같아요. 뭐뭐 옆에란 뉘앙스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1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그냥 마킹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나왔다가 또 오랜만에 떴는데, priority 같은 경우는 뜻이 뭘까요? 우선 과제야, 우선순위. 요것도 하이스트와 진짜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요거 정리 귀찮더라도 한번 정리했으니까 보면서 가봅시다. 자, 우선순위, 최우선 과제할 때 The highest priority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고요. A top priority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최우선순위, 그죠? 최우선순위 또는 최우선 과제라는 뉘앙스로 출제합니다. 그대로 떴어요. 그죠? 정답 C. 그래서 operating cost라는 운영 비용을 갖다가 줄이는 것이 재무 최고 책임자에 있어서는 top priority다. 최우선 과제다라는 뉘앙스예요. 인시던트 같은 경우는 사건이란 뉘앙스고요. excellence는 뜻이 우수함, imagination 같은 경우는 상상 또는 상상력이란 뉘앙스죠. 정답은 priority, 그죠? 우선순위. 13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새로운 어떤 주차 표지판이 자, 설치되었다. 어떻게 설치되었다? 부사 문제인데 우선 에브리는 탈락 처리할게요. 여러분들 에브리는요, 토익에서 형용사로만 나옵니다. 부사 문제로 나오면 과감하게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에브리는 그냥 형용사니까 탈락 처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일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게 참 설명하기가 역 같은 게 하일리가 이 일반적인 토익 강사는 이거를 동사를 수식할 수 없는 부사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석은. 하일리가 동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원칙은. 원칙은 있어. 여러분들 예문 한번 찾아보면 바가지로 나와. 원어민들도 은근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스카이프라든지 채팅창에 써봐. 이해하고 걔네들도 써. 사실관계야.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짜증나. 그죠? 어쩔 땐 되는데 토익에서는 이거 나오면은 제거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선 짜증난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 저는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진감동사 수식 부사는 하일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A번은 탈락 처리,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탈락 처리할 수 있는데 전 남겨둘게요. 남겨둘게요. 매우라는 뉘앙스. 근데 매우 설치되었다는 것도 좀 문맥이 어색하죠. 어찌됐든 간에 답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A번은 탈락 처리합니다. 자, 아울리 같은 경우 매 시간마다라는 뉘앙스죠. 한 시간마다. 탈락이 되겠고, 에브리는 형용사의 품사밖에 없으니까 탈락이고, 그리고 C번은 already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라는 뉘앙스인데 현재 완료라든지 과거 시제와 함께 잘 어울려지는 포인트의 부사로 많이 부사로 많이 출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벌써 설치되었습니다라는 뉘앙스가 되겠네요. 정답은 C. 자, 13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3번 문제는요. 우선 앞쪽에 hired 뒤쪽에 managers 사람 나왔죠. 사람은 선행사로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나왔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who 블랭크 뒤쪽에 understand 나왔어요. understand 나왔기 때문에 이 understand 결국 주격 관계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블랭크 떨어졌으면 부사 문제죠. 직관적으로라는 부사. 정답 D. 1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형님은 나중에 은퇴 걱정 없을 듯. 감사합니다. 자기 개발해야죠. 그죠? 이 분야에서만큼은 거의 뭐 지나가는 내 또래 중에서 1000명 중에 1등. 토익 알려줘봐 라고 했을 때 시내에서 한 1000명이 내 앞으로 지나가. 그 중에서 1, 2등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 한 가지 만들어 놓으면 돈이 달라져서 나오죠. 책에서 읽었어. 책에서. 내가 22살 때 알바하면서 야 이거다 씨! 그때부터 실행했어요. 그게 토익이고 1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해석 문제인데 자 90년 이상 전이 되겠죠. 그러면 90년 전에 설립된 특정 서점은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는 서점입니다라는 거야. 이 해밀턴이란 지역에서. 따라서 설립된이란 뉘앙스로 정답 C번이고 출현된, 나타내어진, 정착된 그리고 D번에 비롯된이란 뉘앙스도 어색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established 나오죠. established 뒤쪽에 명사 수반할 때가 있어요. 형용사 물론 설립된이란 뉘앙스가 있는데 설립된 말고 요것도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죠? 확립된 기존의라는 뉘앙스인데 그죠? 자리를 잡은이라는 뉘앙스야. 그렇죠. 자, 요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설립된 난이도 이번 거는 너무 쉽게 나왔잖아. 근데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 기출에서 조금 난이도가 한 단계 비틀어 버리면 이렇게 출제해. 잘 봐요. 설립된이란 뜻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기존의 자리를 잡은 이라는 뉘앙스야. 그래서 established 뒤쪽에 customers 나오죠. company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기존의 고객들이야. 그렇죠? 기존의 고객들 또는 이미 정착한 회사들이야. 정착한 회사들. 단단한 회사들 있잖아. 그렇죠? 지금 막 처음에 뭐 벤처기업 해가지고 지금 신생기업이 아니라 이미 전통적으로 오래된 그런 정착한 이미 자리를 잡은 회사들이라고 했을 때 established 요게 마킹하는 문제 출제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customers 앞쪽에 established 요게 나오면 무슨 뜻? 기존의 고객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난이도가 한 바퀴 비틀는 거지. 이걸로 출제되면 다 맞아. 이렇게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설립된 고객들 이상의 초보자들 그죠? 설립된 회사 이거는 또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문장 구조를 완벽히 봐야 되겠지만 요거 막 설립된 고객들 아우 이상해 그러면서 established 이거 탈락이야 막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 함정 문제로 출제합니다. 자 13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5번 문제는 우선 정관사 더블링크가 나왔으니까 어드바이저라는 명사, 조언을 해주는 그런 권고자가 되겠고요. 조언가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드바이스도 충고 조언이죠. 그죠? 근데 우선 정답 부분은 A번과 B번에서 가야 되는데 해석으로 Financial Consultant 나왔어요. 재정 고문, 그죠? 조언을 주는 컨설턴트의 조언이 되겠죠. 그죠? 정답 B번이 되겠네요. 뭐 난이도 쉬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눌러준님께서 내 사랑은님 반갑사와요. 예. 네, 나보고 반가워요 하는 줄 알았어요. 13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죠. 별표 한번 쳐볼까요? 왜냐하면 컨벤셔널이 토익에서는 자주 출몰되지 않는 단어야. 이거 136번은 그나마 이번 토익에서 조금 어휘 문제로는 조금 비튼 문제 있을 수 있어. 컨벤셔널. 왜냐하면 기출 데이터에 별로 없었던 포인트니까.
매번 나오는 포인트는 아니야. 이 후반때 되니까 이걸로 좀 꼬은 거야. 자, 우선 해석 드릴게요. 자, 고성능 냉장고는요,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덜 쓴다라는 거야. 뭐뭐보다. 블랭크한 냉장고보다 에너지를 덜 쓴다라는 건데, 컨벤셔널이라는 뜻이 뉘앙스가 뭐냐면, 사전 찾아보시면 한영사전으로는 이렇게 나와. 한전사전으로는 전통의, 종전의라는 뉘앙스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딱 보고, 요거를 딱 해석했을 때, 자, 전통적인 냉장고보다 에너지를 덜 써? 좀 느낌이 이상하죠. 컨벤셔널은 느낌이 여기서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이라는 개념이야. 기존에 있던. 기존에 좀 낡아 빠진 그런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냉장고보다 에너지를 덜 쓴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컨벤셔널, 그죠? 정답 D번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D번을 혹시나 뜻을 모른다 그래도 다른 것들이 보기가 답이 안 돼요. reasonable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이라는 뉘앙스잖아. 그러면 이걸 놓고 해석해봐. 물론 토익에서는 reasonable prices, 합리적인 가격 이렇게 어울리는 게 특징인데 합리적인 냉장고보다 에너지를 덜 잘 쓰지 않아? 이상하죠. 굳이 넣는다 그래도 A번은 이상해. 그죠? individual, 그죠? 각각의, 개인의 좀 이상하고 이것도. responsible 같은 경우는 책임이 있는 그런 냉장고도 이상하고. 그죠? 그래서 conventional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종전의, 전통의라는 개념으로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냉장고보다 에너지 덜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D번. 난이도 조금 있었다. 그죠? 자, 137번 가보도록 할게요. 리저너블 저렴한으로 해석해서 그걸로 했다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렴한이란 뉘앙스로 쓸 때는 reasonable prices 이런 식으로 써요. affordable prices 이런 식으로 쓰이지. 그죠? reasonable 같은 경우에 이 자체가 단독으로 쓰이면 합리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깔끔해요. 아시겠죠? 저렴한이라고 굳이 쓰려면 통으로 묶어서 reasonable prices. 아유! 오빠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기부여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빠모님. 네. 통큰 팬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그대 별풍선 제가 방송하는데, 동기부여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뭐, 부수입으로 얻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뿌레사우바님 별풍선 40개. 감사합니다. 리지님 별풍선 30개 왜 이래, 오늘. 방송 신기에 미안해진다. 그죠?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피곤한 관계로 방송을 좀 못했는데, 좀 미안하네. 이렇게만, 터지면은 맨날 하죠.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예, 뿌레사우바님, 990번째로 팬클럽 되신 거 감사하고요. 리지님 별풍선 3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릴게요. 네. 레시피가 아니라 바닐라 라떼 처먹겠습니다. 가서 스타벅스급으로 갑니다. 맨날 레시피 500원짜리 처먹거든요. 그거 배제하고 가서 스타벅스에서 자신 있게 허세 부리면서 바닐라 라떼 5,500원 계열로 하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라떼, 우유 넣은 거, 그죠? 레시피 500원 격떨어지게 이거 맨날 뭐 편의점, 따뜻하게 이거 홀짝홀짝 없어 보인다, 그죠?
스타벅스에서 한 번쯤은 노트북 펴놓고, 그죠? 옆에 이제 그 타임즈 신문 대도 않는 거, 평소에 읽지도 않는 거 그거 해놓고 괜히 읽는 척하면서, 그죠? 안경도 이제 뭡니까? 뿔테 안경, 최신 뿔테 안경으로 딱 하면서 조금 센시티브한 거, 그죠? 세심한 걸로 갖다가 이렇게 딱 끼면서, 그죠? 타이핑 좀 치면서 턱 한번 만져주고, 그죠? 그러면서 허세 부리면서 그대의 어떤 자금력으로 바닐라 라떼 처먹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레시피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봉지 커피 아닙니다. 라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너무 쉬웠다, 그죠? 블랭크 뒤쪽에 콘 옥수수 나왔어. 옥수수란 명사,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역할, 즉 소유격자리, there. 정답 B번 처리할게요. 그죠? 13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전체 동사로 다 이루어졌죠. 동사 마킹할 때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주어와 수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운전자들이라는 주어가 복수 명사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복수 명사가 주어면 현재 동사에다가 s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A번은 가능한데 B번은 수일치적으로 탈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A번과 C번은 가능해. R라는 복수동사 왔으니까. 그리고 D번의 과거동사는 수일치 상관없이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능수동 파악해야 되는데 블랭크 뒤쪽에 바로 목적어 취하지 않고 투부정사 이루어졌으니까 수동태로 간다. 정답 C. 149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100%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문장에서요. 이렇게 문장에서 than이 있죠. THAN이라는 이 단어 보이고 보기에 비교급 있잖아요. 찍으면 몇 퍼센트? 100%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than이 이렇게 토익에서 나오고 블랭크 떨어지고 보기에 비교급 more이라든지 er 있잖아요. 바로 마킹하는 순간 100% 정답이 됩니다. 14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사실상 구조만 보고도 바로 마킹할 수 있는 3초 문제입니다. 자, 앞쪽에 보면 예산 어떤 프로포절, 제안이 되겠죠?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고 수동태로 이루어진 동사의 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 앞쪽에 해당하는 블랭크는 무슨 자리?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 접속사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alongside of는 뭐뭐와 나란히라는 전치사였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고요. in addition to 게다가 뭐뭐 이외도란 전치사 탈락이고 as a result of도 전치사죠. 뭐뭐의 결과로서 뭐의 결과로서 탈락입니다. 그러면 provided that 있죠. 요거 provided that 요게 if랑 같이 쓰일 수 있는 대체어구입니다. 그죠? 요거 외우시라고 했죠. 가정법은 문법 공식 노트 자료에서 요것만 암기하면 토익에서 다 맞습니다. 가정법은 이 박스 친 것만 외우시면 가정법은 문법 문제에서 모조리 다 때려 맞춥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시면 assuming that이라든지 provided that 나왔죠. 물론 요것도 가능한데요. 빨간색으로 왜 쳤느냐면 이제 기출 데이터를 갖다가 한 8년 동안 제가 이제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거의 98% 이상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거 이게 나왔죠? 물론 이것도 알면 좋아요. supposing that이라든지 suppose that, providing that 이것도 if 대체어구의 부사절 접사로 쓸 수 있습니다.
뜻은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 라는 뉘앙스예요. 여기서의 that은요, 생략 가능하면서 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인 B번밖에 없었잖아. 뜻은 뭐라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if랑 똑같이. 자, 그러면 그 오피스는요, 보수수리공사 될 것입니다. 내년에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라는 뉘앙스니까 예산 제안서가 그 제안이 승인이 만약에 된다면 내년에 그 오피스, 사무실은 보수수리공사 될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죠. 정답은 바로 B번 이렇게 처리하겠고, A번, C번, D번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저를 이끌지 못합니다. 문법적으로 탈락 처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